안녕하세요. 세브란스 산부인과입니다. 지금부터 제왕절개 수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이란 태아를 분만하기 위한 수술적 방법을 얘기합니다.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마취 후 복부 아래쪽 비키니 라인을 따라 11에서 13cm 정도 피부 절개가 시작됩니다. 이후 복벽을 절개하게 되는데 의학적 소견에 따라 크기와 방향, 모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복벽을 열고 난 후 복강 내부를 확인한 뒤 자궁 앞쪽의 하단 부위에 만축을 만들기 위한 자궁 절개를 시작합니다. 이 절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크기와 모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후 의사는 산모분의 복부 위쪽을 가볍게 누르게 되고 이후 만축을 통해 태아는 출산되게 되며 수술장 안으로 들어와 있는 소아과 의사에 의해 검진이 시작되게 됩니다. 동시에 산부인과 의사는 태반을 제거한 뒤 자궁 내 출혈 양상을 확인을 하고 자궁을 봉합하기 시작합니다. 자궁이 모두 봉합된 뒤 복강 내에 다른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복벽과 피부 봉합을 마친 다음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되며 수술장 소견에 따라 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은 합병증 발생률이 낮은 수술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대처 방법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술 후 수술 부위의 감염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술 전 항생제를 1회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수술 후에도 감염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피부와 복벽을 절개하는 수술이므로 복벽 내에 혈종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 및 시술이 시행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궁과 복벽을 열고 닫는 과정 중 다른 장기에 손상이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다른 과와 협의 진료 하에 동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넷째, 마취에 의한 합병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신 마취의 경우 흡인성 폐렴, 무기폐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고 하반신 마취의 경우 척수액 누출에 통한 두통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기에 추가적인 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희박한 확률이지만 혈액 내로 공기나 양수 등이 들어가는 공기색전증, 양수색전증이 있을 수 있기에 대증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량의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만 후 자궁은 수축을 통해 지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출혈을 통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궁 수축제와 수혈을 시행할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혈이 되지 않을 경우 자궁 경부에 혈관을 결찰하거나 자궁 내부에 풍선 삽입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자궁 동맥을 색전함으로써 자궁으로 들어가는 혈류의 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을 경우 자궁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자 상태에 따른 예상하지 못하는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에 그에 따른 대처 방법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후에는 최소 6시간의 침상 안정이 필요하며 의료진의 설명이 있기까지는 금식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 후 태반과 같은 조직들은 조직 검사와 학술적인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중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응급한 상황에서 수술적인 변경이 필요할 경우 수술을 시행한 뒤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질식 분만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 제왕절개 이외에 분만 방법은 없습니다. 응급 환자, 주치의 질병,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한 경우 주치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긴급히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의 주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보호자에게 추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왕절개 수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